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연구개발비 관리,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달라진 점,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정산, 그리고 부실학술 활동 예방 가이드라인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달라진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연구관리지침,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과 관련한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법 이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등록 기한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혁신법 적용 후 연구개발비 카드 사용권은 카드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그 밖의 경우는 사용하기 전에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사항은 혁신법 적용 전 총 연구개발비 변경, 중소기업 소속 신규 채용 연구원 변경 등의 경우 승인 사항이었지만 혁신법 적용 후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연도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 변경, 해당 단계 간접비 총액 변경, 영리기관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등의 경우 승인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혁신법 적용 전에는 모든 과제가 연차 정산하였지만 혁신법 적용 후 단계 협약 과제의 경우는 단계 종료 후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물 정산은 혁신법 적용 후 현물 부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적정 집행으로 간주합니다. 혁신법 시행에 따라 직접비 세목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부담비 두 세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외국 소재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지급하는 비용이며, 연구개발부담비는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이 가능한데, 직접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며, 간접비는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합니다.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를 해야 하며,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고서 발간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 원인 행위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 카드 발급 전 연구비 사용 등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등은 연구개발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중복계상 비용,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비용도 계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이용 비용,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고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 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 등은 계상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에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한 비용은 계상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참여연구원,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인건비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정보 출연기관 및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는
참여 연구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며 대학, 기타 비영리 기관, 영리 기관은 월 단위로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해당 연도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연월 급여로 나눈 값입니다.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사대보험 기간 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하나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상 인건비 항목에는 사대보험 기간 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총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계상률은 혁신법 시행 전에는 매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했으나 혁신법 시행 후에는 연구개발기관의 회계 연도 종료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보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참여 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연단위 130%,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연단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여 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 연구자의 연급여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학 및 기타 비영리 기관의 참여 연구자, 연구 근접 지원 인력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단위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소속 참여 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을 월 단위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하며 대학 교원 중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강사,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대학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 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이 가능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신규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기존 인력과 대기업의 신규, 기존 인력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소유하는 과제의 참여 연구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21년도 신규 및 계속 과제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사업 특별 지침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의 전체 참여 연구원에 대해 해당 연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음, 학생 인건비입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 정보출연기관 등 학, 연 협동과정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학생 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이내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및 학술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는 인건비,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 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학생 인건비 계상률은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 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면 됩니다. 혁신법 시행 전 연구참여 확약서는 연구참여자와 학생 연구자, 양자 간 협약하였으나 혁신법 시행 후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 연구자, 3자 간 협약하여 연구참여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확약 체결은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으로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 연구개발기관과 다른 기관, 단체에 소속된 학생 연구자의 학생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학생 인건비 계상률을 해당 학생 연구자의 속기관 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연구시설, 장비비입니다.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임차비, 연구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등이 사용 용도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 자산 등록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3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연구개발시설 장비종합정보 시스템 제우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3천만 원 이상 및 1억 원 미만 연구장비 집행 시에는 통합 RCMS에 심의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비용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혁신법 시행 전 연구장비 도입기한은 연구개발과제 최종 종료 2개월 전까지였으나 혁신법 시행 후 연구개발과제 최종 종료 2개월 전까지 도입이 원칙이며 장비 구축 과제는 종료일까지,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종료 1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연구시설, 장비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 계정은 연구개발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계정 단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연구개발비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해야 합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수정 직접비의 10%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계산 가능하며 결정된 금액은 협약 체결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전에 협약을 변경하여 계산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 보고서 등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영리기관이 생산, 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 임차, 사용 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를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때 구입 완료일은 5년 이내이며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 연수 만료일은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합니다. 또한 영리기관은 하나의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연구재료비입니다. 시약, 재료 구입비,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 제품, 시험 설비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 제품, 시험 설비에 대하여는 자산 등록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일까지, 단기 과제의 경우 단계 종료일까지 구매 가능하며 시험 제품, 시험 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 외 인력에 대하여 노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이 생산, 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 재료에 대하여는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음, 위탁연구개발비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의 장애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부담비 계상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혁신법 시행에 따라 추가된 두 세목,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부담비입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부담비는 정보 출연 기관의 기본 사업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 소재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 실적 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 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 증명 등 증명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부담비는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 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연구개발 부담비를 사용 실적 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합니다. 정보 출연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 증명 등 증명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음,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 관리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및 문헌 구입비, 공공요금, 수수료 등과 같은 그 밖의 비용 용도로 사용합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비용은 간접비 중 성과활용 지원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협약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회의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회의비는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혁신법 시행 전, 과제 연차 종료 전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혁신법 시행 후, 과제 최종 종료일, 단계 과제의 경우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최종 종료일까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최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출장비의 경우 참여 연구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합니다. 국외 출장의 경우 사전에 출장 계획서를, 사후에 출장 보고서 작성하여 구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제 관련 학회의 경우 연회비 대상 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을 초과한 기관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합니다.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 인력 지원비, 참여 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참여 연구자의 학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식대는 연구인력 지원비로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사용과 관련하여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 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기술 도입비, 현물 계상 한도와 관련하여 영리기관은 실제 기술 도입 비용의 5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되 해당 기술 도입 만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에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 비용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연구수당은 수정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산 가능하며 참여 연구자 1인에 대하여 70% 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구 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 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 인건비의 20% 초과 금액, 연구수당 지급 비율 대비 직접비 사용 비율을 20% 초과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 비율에서 직접비 사용 비율과 100분의 20을 뺀 금액에 연구수당 지급액을 곱한 금액은 회수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 기관의 경우 연구부서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은 불가하며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 연구자가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참여 연구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 비율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의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비영리기관은 연구개발기관별로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며 영리기관은 간접비 고시 비율 10%를 적용합니다. 인력지원비의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은 참여 연구자와 연구지원 인력 모두를 포함하여 자체 성과평가 실시 후 지급합니다. 연구지원비의 기반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산 가능하며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해 계산 가능합니다. 성과활용지원비의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이 장애 인정하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통합관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연구과제에 연구개발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지급된 간접비가 간접비 통합관리 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합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을 구분하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간 전체 연구개발비 총액 또는 간접비 변경,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또는 기간부담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영리기관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새로 구입, 변경 구입, 취소하는 경우, 위탁 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변경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직접비 이월하려는 경우, 그리고 청년 의무 채용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은 연구관리 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청년 의무 채용 및 청년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 정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의무 채용은 정부 출연금 누계가 5억 원 초과시마다 한 명을 채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 못한 경우 인건비 전액 반납해야 하며 현물 인건비인 경우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청년 추가 채용 인력은 기업의 현금 부담을 해당 청년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 부담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추가 채용도 의무 채용과 마찬가지로 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를 못한 경우 인건비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RCMS 적용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에서 건별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위탁과제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주관기관과 위탁기관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업기간 종료 시점에 하면 되나 필요시 주관기관과 위탁기관 간 협의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산 완료 후 부당집행 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발행 금액은 실제 집행한 위탁연구개발비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지급 방법은 주간 연구기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간 연구기간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기간이라면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기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공요금 항목으로 자계자 이체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주간 연구기간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으며 주간 연구기간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정산입니다.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주간 연구기관에서는 사용실적 보고서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정산 기관에서 정산을 실시하며 최종 정산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에서는 정산 결과를 주간 연구기관에 통보합니다. 주간 연구기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금을 전문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정산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 RCMS를 통해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현물 부담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합니다.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을 통해 정산을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현물 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연구개발비 회수 대상 금액과 회수 금액 반납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비 사용 잔액, 정산 결과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 비율, 직접비 집행 비율을 초과한 경우 간접비 집행 비율에서 직접비 집행 비율 뺀 금액에 간접비 총액을 곱한 금액, 연구개발과제가 해약된 경우 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 잔액은 연구개발비 회수 대상 금액이 됩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실학술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수행과제의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발표해야 합니다.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비용을 회수하는 등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나 학술대회란 학계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 연구 논문이 채택되는 학술지나 학술대회를 말합니다. 부실 추정 학술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유명한 학술지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여 혼란을 주는 위조 학술지, 돈만 지급하면 게재해주는 약탈적 학술지, 학술지 한호를 대량으로 발행하며 출판 윤리를 어기는 대량 발행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들 학술지의 특징은 논문 제출 양식이 조악하거나 학문 범위가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지 않고 다양하며 편집부나 심사자의 정보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실 추정 학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논문을 게재할 학술지나 학술대회를 검색하고 계신 연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학술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료가 알고 있는 학술지인지,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책인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학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기조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학회 참석 전후에는 학회의 진행 프로그램이 해당 분야 학자들이 보기에 부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논문 발표 전후에 적절한 평가나 피드백을 받았는지, 학회 참석 결과에 대한 기록이나 보고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실학술 활동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학회 등록비 등 부실학술 활동에 소요된 비용 잔액을 회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 제재조치 처분의 대상이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학술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이트와 부실학회 리스트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